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닥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정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정체기를 좀 겪어보셨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이 체중에서 이렇게 안 빠질까? 별로 먹는 것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왜 이 체중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정체기 과연 언제 올까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하면 정체기가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정체기는요, 어떤 기간이나 방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체기는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설정되어 있는 체중을 셋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람의 체중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 사람 몸은 나는 이 이상은 찌지 않을 거야, 이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거야를 일정 체중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중에서 벗어나지를 않죠. 흔히 얘기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면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8시간 정도 자는 거를 습관화 돼 있는 사람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 다음에 잠이 덜 오고, 잠을 너무 조금 자면 그 다음에 잠이 많이 오잖아요.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죠. 사람의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서 일정 체중 이상을 올라가면요, 몸은 스스로 빼놓으려고 그러고요. 반대로 안 먹어서 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요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요는 절대 체중이 찌는 게 아니에요. 요요는요, 현재 내 몸이 세팅을 해놓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찌면 빠지고 빠지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요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만약에 나는 맥시멈 80 이상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몸이 세팅이 돼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이 쉽게 찌는 타입이라고 할지라도 80 이상 올라가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회복을 하게 되죠. 이 세팅 값이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먹방을 찍든 뭘 하든 날씬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이 세팅 값이 높게 유지되신 분들은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노력을 해도 쉽게 그 체중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셋 포인트라고 하는 몸이 정해놓은 체중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체기도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이 맥시멈 80까지만 올라갈 거야, 미니멈 75kg까지만 내려갈 거야 라고 세팅을 해놨다면요, 그 사람은 80 이상으로 먹었을 때 80 이하로 몸이 스스로 조절을 하고 75 밑으로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80에서부터 75까지의 체중을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은 일이에요. 음식을 굶던 줄여 먹던 운동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도요, 75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75 밑으로 가면 몸은 내 한계점을 벗어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끄집어 당긴다면 내가 앞으로 전진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중이 일정 부분 이상이 빠지게 되면 몸 스스로가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시기만 되면 음식이 땡기게 되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자꾸 자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다이어트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80과 75 사이로 세팅된 몸을 가진 사람이 80부터 75까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아, 그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 적게 먹고 운동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때우고 많이 움직여야지. 열심히 해요. 80까지 75, 80부터 75까지 빠질 때까지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역시 내가 노력한 만큼 체중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 근데
딱 75를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몸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해놓은 체중까지 온 것을 인지를 하고요. 체중이 적게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적게 먹던 음식도 조금 늘리게 되고, 또 미뤄뒀던 약속들도 다시 잡게 되고, 슬슬 지치고 노력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다가 어찌됐든 노력을 하다 보니 75에서 드디어 74로 떨어지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자, 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큰일 났어. 지금 내가 정해놓은 체중을 벗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몸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요,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시시대에 살고 있는데 겨울에 먹을 것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체중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죠. 야, 나 지금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당장 정신 차리고 뭘 좀 먹을 것을 구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가 무엇으로 오느냐? 아프다로 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프다라는 걸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물론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서 아픈 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특별히 감기도 아니고 무슨 질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파졌어.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여러분들의 체중이 한계를 깨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체중이 잘 빠지는 시기는 재밌으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정체기에 들어가면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하고요, 노력을 덜 하다가 어찌됐든 전진을 하다가 드디어 그 셋포인트라는 한계치를 깰 때쯤이 되면은 몸이 신호를 보내고 아파지고 힘이 들게 되니까 갑자기 안 먹던 것들, 굉장히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고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먹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래, 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 오늘 하루 정도는 먹어도 될 거야. 아, 오늘은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날이야. 아,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할 거야. 자, 이거는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엄마가 선물을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기말고사가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미리부터 필요 이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시험 기간이 돼서는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전날이 딱 되잖아요. 나 오늘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적이 과연 잘 나올까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 조금 편하게 해도 되는 시기, 아주 빡시게 딱 조절해야 되는 시기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을 100이라고 따졌을 때 80에서 75까지는요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의 노력을 해주세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그때 120%, 130%를 노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정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120% 노력하던 거를 70%, 80%를 하게 되고요, 내 몸이 드디어 바뀌는 시점, 즉 몸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점을 만나서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는 날이 되면 그날 갑자기 마이너스 100을 해버린다는 거죠. 안 먹던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온갖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은 그날 다 몰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중이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되겠죠. 몸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드디어 내 체중대로 다시 회복을 했어. 그러면 그 힘들었던 신호들, 몸을 아프게 했던 신호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이어트에 또 집중을 하죠. 또 그래, 하루 먹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요. 근데 또 다시 그 셋포인트라고 하는 체중이 깨질 시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스스로한테 위안을 줍니다. 아, 그래, 역시 다이어트는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자. 다이어트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그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곳에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 3, 4kg 이상 못 빼. 아니 뭐 한 달이 아니라요. 1년 동안 3, 4kg 이상을 못 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10kg도 빼.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사람 몸마다 설정되어 있는 한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치가 10kg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분은 10kg를 뺄 때까지는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그분도 11kg째를 뺄 때쯤 되면은요 몸이 아파지게 되고 그때쯤엔 포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어디쯤에서 체중이 잘 안 빠지는지를 꼭 기록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내가 꼭 6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체중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된다면 그 6kg를 뺄 때까지보다 그 6kg에서 7kg째를 뺄 때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세팅이 10kg로 돼 있다면 그 10kg를 뺄 때보다 11kg째를 뺄 때쯤 돼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정체기가 언제 오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어디쯤에서 항상 걸리는지를요 반드시 지속적으로 좀 공복 체중을 재서 적어 보세요. 아, 참고로 체중을 잴 때는요 절대 식후 체중이나 저녁 때는 재지 마세요. 항상 체중의 기준은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항상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재셔야 내 정체기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뭐 밥 먹기 전에 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재고, 자기 전에 재고, 물 한 모금 먹고 재고 이러면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없고요. 항상 체중은 반드시 공복에만 재셔서 아, 내가 공복에 체중을 쟀더니 항상 이 체중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아 라고 확인을 하셨으면요 그 체중이 될 때까지보다 그 체중에 가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정체기를 최대한 빨리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체기가 왔을 때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첫째, 갑자기 체중 빠지는 속도가 더뎌진다. 왜? 나는 가려고 그러고 몸은 돌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째,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 뭐 아파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두통이 생기신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속이 안 좋아서 뭔가 얼큰한 게 땡긴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잘 못 자겠다든지 전체적으로 뭐 몸살이 난 것처럼 불편하다든지 이런 아픈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자, 셋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갑자기 먹을 것을 찾게 되죠. 왜? 몸은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 변화 이상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식욕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지도 않던 음식들이 땡기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현상들, 첫째, 잘 안 빠진다. 둘째, 갑자기 몸이 아프다. 셋째, 갑자기 무언가 먹을 것이 땡긴다. 라는 요 세 가지가 생기시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깨야 될 시기가 되신 겁니다. 그 시기를 넘기시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요 갑자기 또 쭉 하고 빠지시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아픈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이 갑자기 잘 안 빠진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게 내 몸의 한계점이고 그것만 넘어가면 다시 새로운 나의 몸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작 잘 안 빠질 때 해이해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점이 어딘지를 알고 하는 다이어트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다이어트는요 분명히 결과물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가오는 여름 그 전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였습니다.